미술세계 선정 자랑스러운 미술인상 수상기념 초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주관하신 미술세계 대표 발행이사 백용현 사장님의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존경하는 강석진 선생님의 초대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을 생각합니다. 올해로 미술세계가 창간 35주년이 됐으니까 25주년 때 10년 전에 서울갤러리에서 선생님 초대전을 제가 모신 바 있습니다. 그때도 열정적으로 작업하시는 모습과 또 미술계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모습이 귀감이 돼서 초대전을 모시고 곧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선생님하고는 많은 교감이 있었고, 특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멘토로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건 저 개인보다는 미술인을 대표해서 미술세계라는 가치를 보시고 많은 시간을 내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아낌없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 초대전을 하기 전까지는 자랑스러운 미술인상의 수상 그 말씀을 전혀 드리지도 않았고요. 또 미술인에서 도왔어도 공치사거나 알려지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하셨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을 잘 모신다고 했지만 또 누가 될까봐 고민하던 차에 해화제 대표로 미술인들이 추대해서 여기 계신 최광선 선생님이 특히 더 애쓰셨는데 미술인이 추대해서 모시는 걸 보고 이제 모셔도 되겠구나 해서 자랑스러운 미술인들도 모셨습니다. 정말 우리 후단을 위해서 경제계에는 큰 기여였지만 뒤늦게 하여튼 작업실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은 저의 롤 모델이기도 했고요. 열심히 살아온 선생님에게 우리 격려와 찬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의 그 첨단 정보통신 사업을 구축하셨으며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전 과학기술부 총리이신 오명 전 부총리님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이사장님이 보선 아카데미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에서 인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으신 것.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돌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세계에 대해서 늘 근무하고 높이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로 아주 깜짝 놀랄 때 정말로 유명한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서 인사드릴 기회가 있어서 우선 마음이 즐겁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여기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기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술인들이 모였으니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노래를 들어서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불공평하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한테 훌륭한 CEO도 되고 이렇게 훌륭한 화가도 되고 시인도 될 수 있는 재능을 한꺼번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사람을 부를 때는 저 같은 사람 부를 때는 기술 잘하면 문자짤 붙이고 예술하는 분들한테는 가령 예술하라고 붙인다고. 누구한테 자자 붙이고 누구한테 가짜 붙이는 건 이건 좀 공돌이 때문에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 공돌이들도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큰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부를 때 그 높자자가 아니자 좀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여담으로 드립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께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 강석진 이사장님, 우리 사모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계속해서 국가에서 좋은 일 하시고 우리 후진들 양성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도산 아카데미 발굴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감사합니다. 상명여자대학교 미대 학장님을 하시고 올해로 67회 맞는 신미술의
그 회장직을 역임하신 고자승 선생님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그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그런 분이라고 늘 느꼈습니다. 또 우리 미술인들이 봤을 때에는 풍돌 활동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새로운 미술단체 또 회장직도 맡으시고 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 이사장에다가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미술계에 그야말로 눈부신 그런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미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그런 분으로도 각인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강화에 보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했습니다. 한번 여행 갔을 때 한 달 동안 같이서 투숙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 나와보니까 아직 그 먼동이 트기 전인데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열정이 아주 똘똘 뭉친 그런 분입니다. 늘 내가 옆에서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그동안에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은 앞으로 남은 여생은 아마 이 작업하는데 더 열의를 갖고 이제 큰 업적을 남기시고 이제 그럴 기회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강석진 화백님의 전시와 올로 수상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한국미술문화 발전에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시상식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패 자랑스러운 미술인상 수상자 강석진. 귀하는 한국 문화와 경제를 이끌어온 창조 경영과 열정적인 창작 활동이 타의 기감이 되기에 미술세계 선정 자랑스러운 미술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공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5일 월간 미술세계 발행인 대표이사 백용환. 저한테 오늘 2018년 자랑스러운 미술인 상을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열심히 경영도 하고 또 경영과 미술을 융합하려고 하는데 노력은 되지만 그 정도 가지고서 이 상을 저한테 준다는 것은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오랫동안 그림을 같이 그리고 해외 스케치여행도 같이 다녔던 화원인들 앞에서 제가 미안합니다. 같이 받아야 될 상으로 저한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동안에 아까 방금 말씀도 했지만 저는 이번이 이제 개인 8번째 개인전입니다.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함께 이제 존경하는 우리 지인들, 우리 고향 친구들, 또 화우들, 오랫동안 한 50년 동안 같이 그림을 그렸던 화우들, 또 경영을 같이 하셨던 분들, 이분들한테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늘 경영을 하면서 항상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출근 끝나고 나면 화실로 출근을 하고 그래서 항상 하루 2번 출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낙인이 찍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그리는데 처음 자연을 풍경을 그리다 보니까 자연 속에 제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아름다운 자연의 순수한 모습과 또 대자연의 그 깊은 마음을 저희 그림 속에 담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그 순수한 모습들을 그림에 표현하기 위해서 열정을 쓰다 보니까 저 자신도 자연 속에 꼭 빠져서 자연과 저하고는 마음의 친구가 되고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무언의 그 소통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저를 굉장히 자연이 반가워하고 어떨 땐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을 보면 우리 꼭 그리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자동차가 안 갈 거야. 이렇게 막 저한테 자연이 막 이야기하면 저한테 들리거든요. 그럼 할 수 없이 또 자동차 타고 그걸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걔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자연 속에 살아오고 있는 소박한 사람들의 얘기. 또 제가 바닷가에서 혼자 버려진 배를 그리고 있으면 그 배가 저한테 자기를 타고 다니던 어부들의 얘기. 그런 걸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는 그림 속에 제 자연 마음을 담을 뿐만 아니라 자연이 저한테 주는 이 얘기, 그들에 대해 말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도 물론 여기 하우저라고 우리나라 관광객이 안 간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가서 주말마다 가서 며칠씩 있어도 그림 그리고, 그리고 또 여름에 한 달씩 휴가를 내가지고 과거 친구들하고 러시아에도 가고 몽골에 가고 티베트 가고 우즈베키스탄 가고 세계 어느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풍경들 그게 다 각각의 마음이 있고 소통이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들 모습도 그려달라. 이 페루를 갔더니 마추픽추에 있는 인카무멘 유적지, 걔가 저를 보더니 너와 나를 우리 좀 꼭 그리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너 못 갈 거야. 그래서 또 그걸 그려야 되고, 공고에 가서 인공이 사는 데 가서 또 그걸 그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세계 여러 나라를 그림을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의 풍경들과 그들의 마음, 자연이 나한테 전해주는 마음들을 담은 그림들을 여기에 오랫동안 같이 그림을 그려온 화원인들한테 보여주고, 또 오랫동안 우정을 나눠온 친지들한테 보여주고, 또 경력에서 같이 열심히 뛰었던 분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연이 우리한테, 우리 인간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제 그림을 통해서 좀 전해주고 싶어서 이 소박한 전시를 했습니다. 큰 전시장에서 하려고 했지만 그보다는 이 자연들하고 대화하려면 이렇게 좀 아담한 전시장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백사장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전시를 하게 됐고요. 또 여기 유화들도 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을 다 하나만 그렸습니다. 하나 그릴 때 반년도 걸리고 오랫동안도 걸리고 그렇게 정성을 다 쏟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세계 지구촌을 여행하면서 그린 그림들 저기는 14개 나라 그림만 있는데 사실은 한 40개 50개 꼴 다니면서 그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지구촌의 그 모습들을 하면서 걔들이 저한테 꼭 한국에 있는 화가들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얘기 좀 전해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소박한 전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제 그림을 보면서 그냥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 여기는 그 페루, 티베트의 티베트의 아주 고지대에 있는 그런 산이고 있다는데, 얘들이 샹그리라, 우리가 이제 샹그리라고 부르죠. 얘들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얘들이 하는 얘기가 들릴 겁니다. 저 옆에 있는 독일의 도시, 물속에 잠긴 저 도시의 풍경은 내가 이거 나인강이 넘어서 물속에 잠겼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하는 너희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강석진한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그림마다 보시면 그림들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걸 느끼면서 오늘 전해주도록 봐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저희 미술전시를 뜻깊게 해주신 이주연자에 같이 하신 분들한테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가장 소중한 한 해로 보내주시고, 또 내년 새로운 한 해를 꿈이 많은 그런 한 해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진 하우의 개인적과 수상 기념과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지휘하자! 시간 가면 폐하 노을빛 마냥 시들겠지. 흐르는 세월 새털 구름 사이 내려보는 하늘에 금생에 복 많이 짓겠다 다짐한다. 내년 봄도 널 만나고 싶은데 이 부덕한 나무 그런 복록이 주어질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불꽃불꽃 꽃대골 다니는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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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네, 작가님 전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는요, 제가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싶었던 또 저와 마음을 늘 소통을 했던 자연의 모습들을 담은 그림을 전시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자연을 그릴 때 되면 그 넓은 대자연의 따뜻한 품 안에 어머님의 품처럼 따뜻한 품에 저 자신이 항상 함께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 자연과 저하고 마음속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때의 그 느낌을 가지고서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그랬고 또 해외도 몇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마다의 독특한 자연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남겨주는 이야기들 자기들의 그 마음의 얘기 또 자기들의 그 품 안에서 살고 있던 그 나라의 소박한 사람들의 삶의 얘기 이런 걸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그림들마다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들마다 특성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이번에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전시에 지금 전시된 작품들은 몇 점이나 출품이 됐습니까? 이번에 전시를 사실은 유화를 한 50점 정도, 그 수채화를 한 60점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 장소, 전시 장소가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전시된 것은 유화가 약 한 30점, 수채화가 약 한 50점 정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품들을 보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 자연을 많이 그리셨는데요. 네. 처음에 작품을 선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는지요? 대부분 제가 어느 지역을 그려야 되겠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간 것보다는 어떤 지역, 그냥 가고 싶었던 지역에 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 자연이 저한테 얘기를 해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 자연이 자기를 꼭 그려달라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 자연을 보면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너무나 내가 그리고 싶은 모습들이고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그런 그 가슴 속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모습들을 제 가슴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이입니다. 작품을 보면은 그 살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 작품을 완성한 이후에 그 작품에 만족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대충 그리지 않고 가슴 속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완성이 될 때까지 그 그림이 내게 주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내가 그림을 보는 순간에 내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보름 후에도 다시, 한 달 후에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느낌이 같을 때 그때 이제 거기다 사인을 하죠. 그러면 전 세계를 다니셨는데 앞으로 또 어디 나가고 싶으신 그 국가가 있으신가요?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남아프리카, 참 남미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앞으로는 그동안 많이 가보지 못했던 아프리카에 좀 자주 가서 아프리카가 아직도 서구 문명의 그 오염이 덜 됐을 때 그 순수한 아프리카인들의 사는 모습, 그 풍경을 좀 화집에 많이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앙아시아 실크로드가 있던 그 지역을 처음에 구소련으로부터 실크로드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처음 갔을 때 그때부터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 중앙아시아의 그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길기스탄 이런 나라들은 그 소박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또 서구화된 산업화된 그런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문명의 때가 묻기 전에 더 많이 가서 그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미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남미는 참 그릴 게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남미의 전통적인 문명이 있었고 그게 유럽이 가서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포르투갈 사람,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했을 때 그때 그 식민지를 겪으면서 식민 생활하면서 그 애환의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았던 그 원주민들 그 중에 잉카 문명 지역 안데스 산맥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하고 같은 몽고의 유전자를 가진 몽고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그 문명과 연결이 돼서 독특한 남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여러 나라를 더 여러 번 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미술 세계 선정 2018년 자랑스러운 미술인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이 상을 받게 돼서 저도 참 놀랍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특히 우리나라의 그 미술의 분야에 많은 기여를 했던 그 원로 화가님들 앞에서 내가 상을 받으니까 참 죄송했습니다. 근데 어제 상을 저한테 주신 미술세계에서는 그동안 제가 경영인으로서 또 화가로서 하면서 경영과 예술을 접목시키는 일, 또 경영과 예술을 융합해서 창조적인 경영을 하는 일, 그런 데다 많은 중점을 두고 또 우리가 한국의 미술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의 그 좋은 기업들이 또 문화에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연결해주는 일을 제가 했고 또 한국 미술이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만 세계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술 문화의 세계화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를 만들어서 이사장을 맡고 그래서 세계 한 20개, 40개, 30개국의 여러 화가들이 같이 모여서 문화교류를 하는 것 그 일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고 또 일본과 우리나라는 서로 옛날 그 식민지 관계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직 안 좋지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화가들하고 한국 화가들하고 교류하는 한일문화교류협회에 제가 또 회장을 맡아서 그걸 한 10몇 년째 항상 매년 같이 공동 전시를 하고 있어요. 문화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자랑스러운 미술인상을 저한테 준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에는 어디든지 보면 길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이 길, 이건 태백산 속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길인데, 이 산길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게 내가 살아오는 인생의 얘기, 내가 먼 미지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얘기가 있는 길이구나. 이 산길을 보면서 이 산 너머 또 산 너머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산속에 사는 마을, 그 마을 속에 살아가는 아주 소박한 사람들, 아주 소박하게 욕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살고 있는 그 마을. 그래서 이 마을을, 이 길을, 마을로 가는 길을 혼자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그 소박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간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하고 또 우리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티벳. 네네. 그 티벳은 그 히말라야 산 그 연결 속에 있는데, 티벳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이 티벳, 그분들은 세상을 떠나면 절대 무덤을 만들지 않아요. 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조장이라는,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부모님의 그 몸을 뜯어가게, 그렇게 하는 조장을 하고 사는 티벳인데, 이 꼭대기에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국외 왕국. 이 전부가 불교 왕국이었습니다. 11세기에 국외 왕이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불교 왕국을 만들겠다 해서 여기다 왕국을 만들고, 그 옆에 이웃에 있는 인도라든지 주변에 있는 불교 성녀들을 많이 모셔다가 여기 왕국을 만들고, 성녀들이 여기 이제 스님이면서 신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위산, 여기 있는 굴마다 여기 신하들이 살던 집입니다. 이 산, 바위산에다 구멍을 뚫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죠. 여기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몇십 리 떨어진 강가에 있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식량을 가져오려고 이게 거기서 몇십 리를 물을 메고 올라와서, 그래서 이 국외 왕국이 진행이 됐답니다. 그 역사상 이런 국외 왕국이 이런 지역에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그래서 잊혀진 샹글리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붙게 됐는데, 잊혀지고 나게 된 이유는 국외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해 지나고 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왕국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후손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후손이 있으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스님들은 전부 비구성이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녀들한테 설득을 해요. 우리가 비구성으로서 불교의 정신을 지키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이 왕국을 지속하려면 후손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구성에서 대처성으로 좀 바뀌어서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동의하는 사람들 대처성에서 저 먼데 마을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그 딸들하고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대처성 비구성 성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아주 독실한 그 비구성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게 우리 왕국을 만들었던 정신을 국외 왕이 파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왕국의 그 독실한 비구성들이 모이는 불교 왕국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스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왕년 수시로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 집 앞에서 나와서 여기 서서 명상을 합니다. 먼 메마른 들판, 거기 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명상을 하죠. 그 명상을 할 때 여기 있는 스님이 활을 쏴서 이제 왕을 영중을 하죠. 그때 스님은 왕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불교의 그 비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죠. 그 국외왕이 돌아가시니까 왕국이 사라지죠.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 왕국은 그 후로 한 700~800년 동안 다 잊혀졌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지 아무도.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니까 농사 지을 데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우연히 유럽의 그 탐험가가 지나가다가 이걸 발견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잊혀진 샹그리라, 소설 샹그리라 있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그 얘기가 주제가 돼서 잊혀진 샹그리라는 소설이 나오고 유럽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여기 이제 이 지역을, 중국이 티벳을 점령하고 나서 여기를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하고 여기 보호구역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보호구역이 만들어지고 나서 외부에서 화가가 가서 현장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현장에 와서 그린 사람이 없대요. 사진은 찍어왔지만. 거기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선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얘기가 있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구경왕국. 네, 잘 들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라인 강가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도시, 관광도시이기도 한 호벌란트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고, 독일은 세계에서 치수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라인강이 범람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2000년대 아니 이게 1900년도였다. 그때 이제 라인강이 한번 최초로 범람을 해서 호벌란트시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 물속에 잠긴 이 영상이 말이죠. 워낙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세계적으로 이제 뉴스 다 나가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때 KBS에서 이걸 방송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 장면을 제가 보는 순간에 이거는 대홍수리는 재난이지만은, 재난이죠. 도시가 물속에 잠겨. 그렇지만 이거는 우주의 창조주가 만든 엄청난 작품이다. 이건 사람이, 인간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우주의 창조주가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이걸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KBS 방송국에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동의를 하고 방송 자료 있잖아요.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건 참 드문 일이죠. 그래서 KBS의 도움으로 그 영상을 보고서 작품을 완성을 했는데, 이 완성이 돼서 전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 그림 구도도 놀랐지만은 도시를, 물에 잠긴 도시를 그린 그림도 자기들은 있다. 세계에서 화가들 미술 역사상 처음이다. 근데 더욱이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일 박사 배경훈 박사입니다. 지금 그분은 94~95세 되는 분인데 최초의 독일의 경제학 박사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정권을 잡고 경제개발할 돈이 없을 때 미국에 원조 요청을 했지만 군사정권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때 배경훈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독일에 가서 독일의 그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그때 그 배경훈 박사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는데 그분이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감동을 해서 강하게, 이 그림은 절대로 국내 어디에서 팔리면 안 돼. 이 그림은 독일의 호벌란트시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이 독일의 한 도시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은 반드시 독일의 박물관에 기정이 돼서 거기 독일의 역사, 독일 호벌란트시의 역사로서 기록이 남아야 된다. 이게 보호가 돼야 된다. 특히 독일이 도시가 이렇게 물에 잠긴 거를 독일 화가가 그린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화가가 그렸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호벌란트시의 박물관이 완성이 되면 보내기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박물관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 독일로 갈 겁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그 나라 독일에서 영구히 보존되는 그런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아이고, 정말 소중한 작품이네요. 늘 그린 겁니다. 이게 두고온 산하 그리운 건강산.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특이합니다. 제가 화가로서 우리 화가들이 여러 명이 팀을 짜서 한 7~8명이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압록강을 따라 쭉 신해지고 내려오면서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하면서 압록강에서 북한을 그림을 그리면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다 보니까 북한이 모든 북한 압록강 건너는 전부 나무가 없어요. 산이 다 민둥산. 북한이 식량이 모자라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내고 거기다 이제 밭을 만들겠다 했는데 물도 없지, 비도 별로 많이 안 오니 또 산에 나무를 잘랐으니까 물이 없어지고 하니까 농사는 안 되고 그 민둥산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거 북한에 어떻게 하면 나무를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화가들이 많이 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환경단체, 환경연합회 회장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좋다, 그럼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공동으로 북한에 나무 심으러 가자. 그래서 식목일날, 그때 90년대 후반인데 식목일날 추럭에다가 묘목을 한 10대 정도 싣고, 그리고 버스 한 몇 대에다가 젊은 신혼부부들 있죠. 다 태워가지고 한 신혼부부들 한 100명 이상 태워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신혼부부니까 자식을 낳는 거를, 북한에다 나무를 심는 거를 자식을 낳는다는 마음으로 같이 가서 나무를 심어라. 그랬더니 다들 좋다, 이거 가서 심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버스에다 태우고 추럭을 세우고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같이 휴전선 넘어서 금강산 쪽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다 연결했죠. 그때 어떤 연결망이 있어요. 해서 심으러 간다고 했더니 북한에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자기들 그렇잖아, 산에 나무가 없고 민둥산이고 그런데. 그래서 북한에 도착했더니 평양에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당원 간부가 금강산에 있는데 그까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분이 안내해서 금강산에서 가까운 민둥산을 우리가 다니면서 가서 나무를 다 심고 했었는데, 그때 참 우리가 보람을 많이 느끼죠. 이 산에 나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풀도 제대로 못 자는데 우리가 나무를 다 심어주고, 그 나무들이 지금쯤은 아마 큰 숲으로 이제 됐을 같은데, 그렇게 그림을, 나무 숲을, 묘목을 심어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금강산에 우리가 왔으니까 금강산 내가 그림 그려야 되겠다. 그때 저는 그림 도구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금강산을 이걸 그리는데 북한 당간부가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그때 금강산 이걸 그리기 전에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거기에서 민둥산 먼데 마을을 내가 또 수치하러 막 현장에서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들판에 젊은 병사가 2명이 막 뛰어와요. 그래서 저기 뭐하러 오는가 했더니 그 병사가 먼 데서 뛰어오더니 제가 그린 수치화를 보면서 탁 뺏어가서 압수를 해요. 왜냐, 내가 그린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 안에 군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군부대가 있는 마을을 내가 그렸으니까 이건 간첩 아니냐 해서 뺏어갔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그 군인이 굉장히 키가 적어요. 음식 영양분이 모자라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 15살 소년같이 젊은 그런 애들인데, 그래서 그걸 해도 안 되니까 당간부가 선생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해결해 줄게요. 제대로만 얘기하면 안 돼. 이 말이 안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당간부가 평양으로 전화를 해서, 평양에서 그쪽에 아마 사단장한테 전화를 하고 거기서 또 전화를 하고 해서 그 병사들한테 연락이 가니까 병사가 그 이제 스케치북하고 뺏어간 카메라 있잖아요. 제 카메라도 뺏어갔어요. 카메라 다 그 뺏어간 걸 도로 가져왔는데, 카메라를 받아보니까 그 순간에 병사들이 어느새 제가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쪽에 그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 그 당시 이 그림 속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네. 금강산. 네, 잘 듣습니다. 그 중앙아시아하고 그걸 분리하고 있는 천산. 예. 천산 제일 큰 산이죠, 아시아. 천산의 천산 북로에 있는 실크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세기 때 이 길을 통해서 동서교역이 됐던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에 사는 거기는 위구르족들, 몽고족도 있고 위구르족도 다 있거든요.
이 위구르족 마을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산 중턱이나 이런데 이제 그 게르 천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지어놓고서 이제 살고 있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제 물건을 소통하려면 마을이 있어야 되는 여기가 말하자면 실크로드에 있는 그 캐러반 시장입니다. 이게 자기들 시장. 그 뭐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려면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일로 와요.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교류를 하는데 그 우리 화가들이 가서 여기 그림을 그리려는데 여기가 이 호수가 굉장히 그 중앙아시아의 그 한 해발 한 3,000m 높이에 있는 호수입니다. 큰 호수, 가장 물이 깨끗한. 그 여기에 있는 캐러반 시장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 아주머니가 우리가 이제 여기 양고기를 구워달라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여기서 양고기를 굽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 또 아주머니들은 여기서 차도 마시고 얘기하고 또 여기 유목민들 이제 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휴식을 취하면서 또 여기 저들 그 뭐 기타 비슷한 악기가 있더라고 저들끼리 하면서 유목민들 노래를 불러대고 그 장면을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그린 거예요. 이거를 이건 그대로 현장 그림 그때 그렇게 이 실크로드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림 아마 지금 이 그림 그린 것이 한 10몇 년 전인데 지금 가도 이 지역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길기스탄 이런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 얼마나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욕심 없이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그림은 참 소중한 그림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화가들하고 이제 섬진강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고 갔어요. 갔더니 정말 섬진강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을 그리는데 여기 섬진강에서 일하는 이 소박한 사람들 서로 같이 일을 하는 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서로 얘기들 해가면서. 그런데 섬진강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분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섬진강에 있는 하동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전라남도, 다 광양인데 여기에서는 경상남도 사투리, 저쪽에 가면 전라남도 사투리.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생기기 전까지만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섬진강을 모델로 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서로 융합을 하고 화합을 하는 그런 뭔가 출발이 되겠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섬진강 그림 그린 걸 토대로 해서 뭐 섬진강 포럼이냐 그런 우리 전시 비슷한 것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섬진강 포럼을 만들어서 이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를 융합하고 싶어하는 분이 여기 같이 오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재영신이라는 사람이 별것 아니지만은 고향이 하동이고 또 우리 강석진 회장님이 또 자연을 좋아하고 동서를 다 좋아합니다. 세계적인 경상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전라 우리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그 참 공감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운동을 하신다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뜻을 우리가 전부 다 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석진 고모님은 제가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요. 고향이 이제 선배이시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저쪽에 작품 설명하신 건 제가 옆에서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 경상도 상주 지역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상주에 이제 그 낙동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옛날 고향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밥 메고 이렇게 하는 장면 그게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인데 그냥 제가 눈물이 확 이렇게 도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 고향에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냥 뭐 몇 년 동안을 수년 동안을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그냥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서울 생활을 하면서 1년에 뭐 한두 번씩 이래 내려가고 하는데 그냥 전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고모님이 이렇게 선배님이 이런 작품을 하는 걸 보고 참 저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경상남도 통영의 야수
야수골 마을입니다. 통영의 그 미륵산에서 내려다본 이 마을의 풍경인데, 저는 이 마을을 보는 순간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순수한 자연의 풍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나요? 보고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런 계단식 밭, 계단식 물론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온, 소박한 사람들의 살아온 그 모든 향기가 다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때까지 누구도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생태계적으로 만들어진 이 마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 6달 걸려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는데 저는 작가로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려고도 했지만은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이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 이거를 보존하자는 것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통영 시장님한테도 이 야수골 마을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게 통영의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근데 자꾸 시장이 바뀌고 하니까 이게 보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마을 하나하나가 전부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기 전에 마을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번에 보시는 분들이,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친자연적인 그 생태계적인 사람들이 살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이런 환경을 하나의 그 자산으로 좀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 그림입니다.